안녕하세요. 에어바 사진사 황준영입니다. 이 영상은 라이카 Q2와 후지필름 X100V를 있는 그대로 비교해보고 두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통해 블라인드 테스트를 제시해 보았습니다. 먼저 두 카메라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첫째, 화각이 다릅니다. 이 라이카 Q2의 경우에는 28mm 조리개 1.7짜리 렌즈를 달고 나왔고요. X100V의 경우에는 35mm 조리개 2짜리 렌즈를 달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카메라를 선택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화각을 더 선호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요, 저는 28mm 렌즈를 더 선호합니다. 왜냐하면 아빠 사진사 입장에서 우리 가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더라 하는 정보를 다 담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화각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화각만 따지고 보면 저는 이 라이카 Q2를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비교는요, 가격입니다. 이 라이카 Q2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기준 759만원이고요. 이 X100V는 169만원입니다. 그리고 중고 가격도 조사를 해봤는데요. 라이카 Q2는 520에서 560만원, 그리고 X100V는 120에서 130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. 그 신기하게도요, 신제품으로 하나, 중고 기준으로 하나 가격 차이가 4.5배 났습니다. 즉 라이카 Q2를 하나 살 수 있는 돈으로 X100V를 4개 반을 살 수 있었습니다. 이 라이카 Q2의 가격을 보고 있으면 X100V의 가격은 정말 착해 보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 사용 편의성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기동성인데요. 기동성은 이 카메라들을 얼마나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. 첫째로 무게를 비교해보면 이 라이카 Q2 같은 경우에는 729g, X100V는 499g입니다. 그리고 무게를 측정을 할 때요, 둘 다 이 후드를 장착한 기준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. 그렇게 해야 공평하겠죠. 그래서 무게는 Q2가 X100V보다 1.5배가량 무겁습니다. 그리고 부피도 한번 보실게요. 보시면 라이카 Q2는 이 렌즈가 정말 큽니다. 그래서 평상시 들고 다니기에는 이목을 끌 수 있을 정도로 좀 부담스러워요. 하지만 이 X100V의 경우에는 가을 겨울 외투 주머니에 쏙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데일리로 항상 들고 다니시기에는 이 X100V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동 시간에서 차이가 납니다.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, 왼쪽이 Q2, 오른쪽이 X100V입니다. 제가 동시에 이거를 키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. 제 왼손 오른손 이 반응 속도를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위치도 한번 번갈아 가면서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은 X100V가 기동 시간이 더 빨라요. 전원 켜지는 시간이 더 빠릅니다. 이 차이가 작으면 작다 할 수 있겠지만, 만약에 제 앞에 아들이 웃고 있습니다. 근데 아들이 웃고 있는 그 상황을 찍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가 빨리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이 X100V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작동을 해요. 그리고 찍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Q2의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느리죠. 기동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.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을 담기에는 이 X100V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사용 편의성 중 AF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, 이 AF 기능은 둘 다 일단 빠릅니다. 이 Q2 먼저 보실게요. 소리로 제가 전달해드리면, 자, 소리 들리시나요? 빠르죠? 자, X100V, 둘 다 엄청 빠릅니다.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이 Q2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AF 검출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. 왜 그런지 제가 좀 살펴를 보니까 이 Q2 같은 경우에는 AF 검출 방식이 콘트라스트 AF 검출 방식으로 어떤 대비 차이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검출하는 방식인데,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평면적인, 예를 들어서 하얀 바탕을 찍는다 하면
좀 AF 검출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. 체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200에서 300컷 정도 찍을 때마다 좀 AF 검출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고요. 반면에 이 X100V는 제가 1년 정도 실사용을 했습니다. 그 실사용을 하면서 제가 AF 검출이 실패한 적이 있었나? 거의 없었거든요. 이 가격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저 AF 검출 가끔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손떨림 방지 기능에서도 차이가 납니다. 이 라이카 Q2 같은 경우에는 광학식 손떨림 방지 기능을 달고 나왔고요. X100V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라이카 Q2 같은 경우에는 4700만 화소 고화소 바디인데, 고화소 바디인 경우에는 이 흔들림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. 그것을 고려를 해보면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내장형 플래시에서도 차이가 납니다. 라이카 Q2는 없고요. 후지필름 X100V는 내장형 플래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 내장형 플래시는 일단 있으면 유용합니다. 왜냐하면 역광 상황에서 피사체와 배경을 둘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촬영 환경을 제공해주고요. 두 번째는 정말 어두운 상황에서도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. 별도로 플래시를 챙길 필요 없이요. 그리고 여섯 번째, 이 두 카메라는 액정이 다릅니다. 이 X100V 같은 경우에는 틸트 액정을 달고 나왔어요. 그런데 라이카 Q2는 액정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. 고정형이에요. 그래서 뭐 하이 앵글이나 로우 앵글을 촬영을 할 때 이 X100V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겠죠. 라이카 Q2는 사용자가 좀 불편해져야죠.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일곱 번째, 최소 초점 거리가 다릅니다. 이 라이카 Q2의 경우에는 이 매크로 모드로 전환했을 때 피사체와 17cm 정도 가까이서 찍을 수 있고요. 이 X100V 같은 경우에는 10cm, 약간 7cm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이놈이 좀 더 가까운데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여덟 번째, 배터리 성능입니다. 이 라이카 Q2 같은 경우에는 스펙 기준으로 320컷을 찍을 수 있고 X100V는 420컷을 찍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실사용 기준으로 하게 되면 차이가 발생합니다. 왜냐하면 라이카 Q2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을 주로 켜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는 약 200에서 220컷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X100V의 실사용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340에서 370컷 좀 많이 찍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X100V의 측정 기준은 OVF를 설정했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아무튼 그래도 뭐 200컷 정도면, 라이카 Q2 200컷 정도면 추가 배터리가 있을 경우에는 뭐 크게 딸리는 뭐 커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이 배터리 가격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. 라이카 Q2의 배터리 가격은 약 20만원 정도 하고 X100V는 약 1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용 편의성 중 마지막으로 커스텀 키 개수가 차이가 납니다. 라이카 Q2의 경우에는 요 놈이거든요. 요 놈 하나 지원하고 있고 X100V의 경우에는 셔터 오른쪽에 하나, 그리고 뷰파인더 셀렉터에 하나, 총 2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. 물론 이 Q2의 커스텀 버튼에는 여러 종류의 기능을 할당해서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만, 기왕이면 커스텀 키는 많으면 더 편리하겠죠. 그리고 이 두 카메라는 또 센서에서도 차이가 납니다. 라이카 Q2는 풀프레임이 있고요. 화소수는 4700만 화소입니다. 그리고 이 X100V는 크롭 센서고요. 화소수는 2600만 화소입니다. 센서의 차이에서 오는 그 차이점이 뭐냐면, 첫째로 보정 관용도, 그리고 파일 크기, 저장 속도, 그리고 노트북 사양, 컴퓨터 사양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먼저 보정 관용도를 말씀을 드리면, 이 라이카 Q2와 X100V를 같은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요.
그 다음에 보정을 하게 되면요, 이 라이카 큐트는 안부나 또는 하이라이트가 살아있습니다. 하지만 요놈은 죽어있어요. 보정 가능도는 확실히 고화소 바디인 요 풀프레임 고화소 바디인 라이카 큐트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게 화소가 높다 보니까 파일 크기 자체가 좀 커요. 2배 차이 납니다. 요놈은 한 40메가, 요놈은 한 20메가 정도 나오는데, 또 그에 따라서 SD 카드에 저장되는 속도도 달라지고요. 그리고 나중에 보정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컴퓨터의 사양, 좀 컴퓨터 사양이 좀 딸리는 경우에는 이 파일을 처리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이 두 카메라의 전반적인 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뭐 똑같은 점들은 말씀 안 드렸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이 방진 방습은 서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. 이런 공통점들은 말씀 안 드렸고,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. 제가 둘이 잘 비교를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시 달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요, 이 두 카메라로 찍은 사진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. 이 블라인드 테스트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화각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겁니다.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.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때 화각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더 넓게 찍히니 뭐 고를 수 있을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, 근데 이 두 카메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화각 차이는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, 선호도에. 그래서 이 화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트룸에서 일단 로우로 찍었고요. 라이트룸에서 보정을 할 때 거의 같은 값으로 보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사진들에는 알파벳 기호를 다 붙여놨고요. 사진을 보시면서 선호하시는 사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영상 마지막에 어떤 사진으로 찍었는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진에 또는 어떤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더 선호가 갔는지 저도 궁금한데요. 짧게나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기왕 영상 보신 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이 영상이 사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사진 생활 되십시오.